안녕하세요. 얼바인대학교 총장 안유아입니다. 오늘은 웰니스를 주제로 특별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여러분 혹시 웰니스 개념을 아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으면 된다. 그 반대가 건강하면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 최근 가장 트렌디한 개념은 아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두 건강한 삶의 질을 복합적으로 웰니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지칭을 합니다. 최근 웰니스 시장이 엄청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0년 4.4조 달러에서 2025년 7조 달러, 연평균 9.7%의 고속 성장이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의 삶이 웰니스 개념 중심으로 어떻게 더 잘 꾸려갈 것인가가 지금 초유의 관심사고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우선 차의과대학교 스포츠운동대학원 홍정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네. 그리고 AI 기반의 솔루션 기업인 민은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두 분과는 제가 처음이 아니죠. 그동안 사실 굉장히 보고 싶었는데 오늘 뵙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그때 촬영하고 사실 두 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또 했습니다. 우선 우리 홍 원장님께서는 움직임 과학의 대가라고 이렇게 엄청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움직임 과학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움직임 과학 낯선 개념이죠. 네. 움직임 과학은 말 그대로 움직임에다 이제 과학을 입힌 건데요. 네. 우리가 이제 늘 움직이면서 살거든요.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걷게 되면 팔도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네. 다리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찬장에서 이렇게 그릇을 꺼내려고 해도 움직이고 집에서 청소기로 청소를 해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과학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관절에서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고관절 이런 데서 얼마나 움직임이 가능한가. 그래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목과 등이 같이 움직일 때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측정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야, 움직임이 크다. 김연아 선수 움직임 너무 좋다. 그렇죠. 나이 드니까 자꾸 움직임 구부러진다. 이거로 그냥 모두가 다 맞아요. 봤지만 이제 그 구부러진 각도는 도대체 몇 도야? 그렇죠.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움직임 과학이 쓰여져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과학을 단 건데 먼저 쓰여져야 될 곳은 우리 손흥민이나 네. 또는 우리 야구 선수들 잘 보시면 뭐 이정우 선수나 또는 유현진 선수나 그것도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던질 때 이 각도에서 던지냐 이 각도에서 던지냐에 따라 구속이 빨라지고 네. 느려진다는 걸 알게 됐고 손흥민이 볼을 차고 드리블하면서 나갈 때 고관절이 얼만큼 땅을 갖다 대야 이게 빨리 달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센서로 또는 카메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찍으니까 빨리 달리는 애들의 움직임의 유형이 이런 유형이구나. 그래서 이건 좋은 유형, 이건 느린 유형 같죠. 근데 최근에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만성 허리 통증 환자, 만성 어깨 통증 환자 이런 분들에게 대입해 봤더니 이게 엑스레이 MRI에는 뭔가 손상된 게 확실하게는 안 나오는데 네. 늘 아프다고 주사 맞으러 오시고 요즘 너무 아파서 뭐 좀 약 좀 주세요 이러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약을 준다고 또 낫지도 않고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움직임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일어나고 앉을 때 좀 다르게 앉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움직임 패턴을 A, B, C로 이렇게 나누게 됐고 그것을 계속 임상 연구하면서 이제는 약과 주사, 치료보다는 바르게 움직이게 해주면 허리 통증이 좋아지더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스포츠 퍼포먼스와 우리 일반 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제 움직임의 중요성이 대두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움직임 과학 분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으로서 지금 그 개념에 대입해 보면
전에 층계를 내려올 때 아프거든요. 그냥 그게 지금 제가 무릎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움직임이 잘못된 건지 그런 거를 우리 교수님께서 만약에 진단해 준다면 어느 쪽에 더 속하는 거죠? 저의 경험상으로는 네, 네. 그것은 네. 무릎 각도가 잘못됐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예, 어떤 분들은 네. 계단을 내려오실 때 엉덩이 관절을 좀 쓰면서 같이 내려오면 안 아픈데 그렇죠. 무릎만 확 구부려지면 그냥 상식적으로 무릎이 받아야 될 스트레스가 늘어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엉덩이를 같이 구부려주면 둘이 50대 50 나눠 가지면 훨씬 부하가 그러네요. 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movement education, 움직임 교육이다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죠. 얘기합니다. 아. 수학 교육만이 아니라 그러네요. 바르게 움직이게 해줘야 된다라는. 아, 그걸 연구하는 과학이 예, 움직임 예. 과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겠네요. 그리고 사실 저는 비에트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혹시 또 네. 안 해본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AI 기반의 건강관리 앱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에트는 어떤 앱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피에트는 이제 이름이 이제 서비스 브랜드 앱의 이름이 피에트인데 네. 저희의 키 메시지는 Everyday Stay Fit 영어로는 네. 그렇고요. 한국말로는 건강함이 일상이 되는 그렇죠. 이 안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함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아파서 내가 건강을 찾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건강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스며들어서 사람이 삶을 영위하게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것인데도 가장 못하는 게 맞아요. 사실 그 건강하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비스가 저희 이제 모기업인데 주비스가 사람의 체중을 관리하면서 그 관리하는 성공 노하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아침에 6시에 눈을 뜨면서 10시까지 잠을 준비하는 10시까지 하루를 어떻게 관리해야 내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중에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많이 움직여라. 그리고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돼. 그리고 해가 지면은 잘 준비를 제때 해야 돼. 이거 들으면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이제 건강함에 해를 끼치는 요인은 저희가 주장하는 바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의 건강함을 해치는 거다.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고쳐가서 좋은 습관을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건강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미션 안에 저희가 식단 관리, 네. 이제 교수님이 도와주셔서 만든 바르게 움직이는 그 운동 관리, 네. 수면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 앱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제가 사실 저도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이살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는 앱이 되게 많아요. 관련된 다이어트 앱, 뭐 건강관리 앱, 뭐 여러 가지 그 앱이 많거든요. 뭐 애플 뭐 우리가 관련 앱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한 몇 번 써보고는 안 쓰게 되더라고요. 각 기능이 다 다르고요. 근데 소비자로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그게 과연 이게 바로바로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게 효과 있는지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고 이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피에트는 우리 고객 입장에서 네. 당신이 한 노력만큼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는지 저는 네. 이게 조금 이게 보여져야 더 이렇게 동기가 생기는데 맞습니다. 앱을 많이 써봤는데 하기는 하는데 이게 효과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피에트는 그런 기능이 혹시 있나요? 네. 피에트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피에트 앱을 만들면서 네. 저희 이제 요즘에 우리 MZ 세대들은 보통 이제 총장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세네 개 정도의 앱은 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식단 관리는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관리 들어있고 수면의 그렇죠. 문제를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분 관리, 그 다음에 이제 운동 4개는 들어있고요. 장안에서 좀 관리 좀 꽤나 잘한다는 선수들은 7개 정도를 갖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앱에다가 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세대들인데 문제는 그분들이 똑같이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나한테 최적의 솔루션인지 모르겠다. 앱이 하라는 대로 100%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나는 왜 맞아요. 밤이 됐는데 잠을 못 자고 있지? 이게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노력한 거 대비 효능이 안 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감을 느끼고 그 실패감은 그렇죠. 자신감 상실로 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동안 또 휴지기를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면 거기에 대한 과정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과정을 만들어가서 결과를 냈는지를 알아야 이게 답습이 되고 몸에 체득이 돼서 네. 이런 툴이 없이도 살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앱들이 뭔가를 계속 하라고는 던져주고 내가 그걸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내가 과정에서 어떤 그 데이터로 내가 뭘 해서 어떤 점수를 받아서 뭐가 좋아졌는지가 이게 가시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네. 저희 피에트는 피스코어라고 해서 신용 등급 점수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리는 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해서 네.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체성분 플러스 갖고 있는 습관들을 다 데이터로 넣어서 AI 알고리즘을 돌려서 1000점 만점 중에 몇 점인가? 저는 540점으로 굉장히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만 이게 사람은요 누구나 다 1000점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그러나 현재의 위치에서 트래킹을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매 순간 마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연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남하고 평가할 때도 표준화가 되고 그렇죠. 나 스스로도 아 오늘은 10점이 늘었네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을 한번 볼까 아 나는 잠을 제때 잤구나 이거 하니까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로 내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기제가 저희 앱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 사람별로 거기에 따라 하게 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차트 있잖아요. 맞습니다. 각 환자별 그것처럼 뭐 피에트 차트 비슷하게 매일매일 그런 차트 분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피 차트라는 게 아, 사실은 피 차트. 네, 사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루에 나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침 6시부터 잠들 준비하는 10시까지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히스토리를 보고 나 스스로 이 리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얻는 게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삶이었구나, 내가 좀 힘들었구나. 네. 그러면서 일기도 많이 쓰세요. 그러면서 아 내일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것까지 그 일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체만이 아니야. 내 마음도 긍정적이어야 되고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네. 돼. 이런 것들이 요소요소에 많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네. 많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 홍정희 원장님은 데이터 기반의 이 움직임 과학을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우리가 각 스마트워치들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 애플레이션을 사용하면 관련 데이터 관련해서 상품이 많이 나오는 게 굉장히 큰 이 영역 웰니스 영역에서 하나의 큰 전망이 있는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경제를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시장, 산업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쪽에 많이 하셨고 또 오랫동안 연구하셨고 그래서 이런 지도 교수님 입장에서 이쪽 미래 전망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 네. 본인의 데이터, 특히 심박수 네. 또는 걸음걸이 그렇죠. 이런 것들은 많이 알고 계세요. 왜냐면은 어플이 지금 주는 게 시계만 잘 차고 있어도 심박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보 걸었나 뭐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네. 지금 앞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움직임 데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리고 그거를 누가 제공한다고 해서도 독해도 안 되거든요. 해석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뭔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내 움직임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 이런 것들을 또는 내가 내 나이에 정상적이지 않은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친근한 어플이 살짝 나에게 보여준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맞는 운동을 한 3-4가지 하고 얘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게 그렇게 되면서 내 움직임이 어디 있는지를 늘 파악하고 내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내 심장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네. 훨씬 쉽게 해줄 수 있게끔 그렇죠.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홈 트레이닝, 뭐 스마트 트레이닝 이런 그렇죠. 것 얘기가 나온 네.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냥 아플 때마다 병원에 간 네. 이런 모델이 아니라 나
좀 병원에 좀 덜 가고 싶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관리하고 싶다. 근데 누가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닌데, 이런 테크놀로지가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고, 그 알려주는 것이 병원에 가야 하는 그러한 질환들을 낮춰주거나, 그런 사례들을 낮춰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집에서 내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니까, 앞으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나 또는 그 개개인이 그렇죠. 병원 방문 숫자를 줄이는 것이 건강한 삶이기 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이 확대될 것 같고요. 네. 그 필요가 더 증가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그 홍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혹은 또 연구하는 분야가 바르게 움직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바르게 움직이는 거를 개인이 일반인으로서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네. 앞에서 우리 민 대표 말씀한 것처럼 어떤 차트로 그게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홍 원장 이런 바르게 움직임 이런 것들이 우리 비에트 그 앱에도 혹시 구현이 되나요? 예. 홍 교수님하고는 네. 제가 한 2년 정도 동고동락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 움직임을 연구하시는 분 네. 그리고 운동을 싫어하는 저 이렇게 만나서 엄청나게 그 다른 관점에서의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경험이 하드웨어 쪽에 많이 있으니까 전자 쪽에서 와서 모든 것을 기술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트래킹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이제 웰니스 아까 업계 전망을 말씀하셨을 때 이게 크는 이유가 네.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치료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예방 전에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나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야. 그리고 저는 이제 생로병사에서 생을 관리해 줘야 된다. 그러네요. 그 생을 관리하면 노에서도 덜 영향을 받을 거고 병에도 덜 들어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생을 어떻게 잘 관리해 줘야 되냐? 그 중에 이제 움직임이, 교수님이 만약에 저보고 운동 얘기를 막 하셨다면, 그게 미국의 지금 운동 역사가 50년인데도요, 운동 시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도 운동이 아닌 움직임을 많이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그러네요. 움직임은 활동이었어요. 근데 다시 요즘은 제대로 움직여라를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사실 20년을 앞서서 보시고 네. 이제 계속 연구를 해오신 건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르게 움직이세요 했는데, 네. 저는 제 몸이 몸치라는 단어를 교수님한테 처음 판정받았습니다. 몸치요? 아니 제가 문맹도 아니고 무슨 몸치입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 제대로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어떻게 바로 앉는 게 좋은 겁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바로 앉는 건 어떤 느낌이에요? 교수님이 얘기하셨죠. 그게 머슬 메모리다. 바르게 앉는 거는 어디에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바로 앉는 거야.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바로 앉았는데요, 교수님. 그러면 뭐가 바로 앉아요? 지금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하고만 맨날 이렇게 앉아서 티칭을 받아야 되네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 입장에선 왜 혼자는 못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여기에 맞는 기술을 이용하자 해서 2가지 이제 센서 기술을 이용하게 됐고, 그것이 모션, 내가 나의 동작을 디텍트하고 감지하고, 그 다음에 가속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운동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은 처음에는 천천히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면서 자세가 더 흐트러지는 것. 이 2가지를 같이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재보시죠. 그래서 교수님이 사실은 세계 최초로 이 근기능을 2가지 센서로 하는 것을 저희하고 하셔서 AI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저희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은 선생님이시니까 가르쳐만 주면 뭐합니까? 실용적으로 할 수 있게 생활화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 측정하고 진단한 거에 맞춰서 처방된 움직임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처방된 움직임.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황금 룰이 있는데,
그 처방된 동작을 2주 동안 꾸준히 하루에 20분을 하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교수님이 저한테 막 흥분하셔서 전화하셔서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간헐적 운동이 나왔어요. 간헐적 움직임입니다. 그게 이제 다시 미국에서 대세가 되고 있는데 또 미리 알아보시고 저희랑 2년 동안 만드셨는데, 하루에 그렇게 15분에서 20분의 운동을 꾸준히 한다는 게 사람의 몸을 완전히 바꾸고요. 네. 언제든지 리셋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요즘에 뭐 인생을 리셋하세요. 그 50 넘어서 다시 리셋하라 그러는데 준비도 안 됐는데 뭐 리셋하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는 항상 매 2주마다 한 번씩 너의 몸을 측정해서 리셋하고,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일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놀란 거는 우리의 몸은 기적과 같아요.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우리 서비스 앱을 만들면서 하다 보니 우리 몸을 우리가 너무 잘 못 쓰는구나. 이렇게 회복력이 뛰어난데 이렇게 막 쓰고 우리는 막 하는구나.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 몸이 이렇게 소중하고 정말 나보다 훌륭하구나. 내가 학대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제가 일단 첫 번째 좀 느꼈던 게, 운동해라 이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생겨요. 저도 운동하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르게 움직여라 하면 어차피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매번 바르게 움직이자 이 생각이 딱 들어요. 부담감이 확 나서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설명에 의하면 지금 바르게 움직이냐를 우리가 어떤 옷에 옷을 센서를 입고 그 동작을 따라하면 체크 가능할로 제가 네. 지금 들리는데, 원장님 그러면 맞춤화된 데이터로 기반으로 매번마다 당신이 지금 동작이 제대로 되고 있고 이런 거 다 체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네. 이 연구 단계에서 네. 하여튼 많은 분들이 잘못 움직이는 패턴을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해서 제대로 움직였을 때와 잘못 움직였을 때 그 동작을 우리 학습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머신러닝이 되니까 이제 얘가 우리 고객께서 이 센서를 갖고 움직였을 때 A 유형으로 움직였는지 B 유형으로 움직였는지, 근데 A, B가 잘못된 유형이라고 그러면 여기 피드백이 갑니다. 그래서 바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교수님도 그러시고, 이제 이게 경력이 많을수록 어떤 분 보고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럼 더 이제 정확해지는데, 저희 센서는 이제 교수님도 약간 놀라셨는데 각 2개의 센서가 각 0.02초마다 데이터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릴루피에트 앱을 다운받았다. 네.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어떤 특정 동작을 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여기 피드백이 오네요. 그러니까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17분 동안 계속 보내지면서 평가 진단 결과를 보여주면서 신체 부위에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체크가 가능해요.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이제 움직임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교수님께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교수님이 딱 정의를 하셨어요. 근기능을 잰다는 게 3가지다. 그 유연성, 아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게 가동성이라고 하는데, 팔이 분명히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만 돌아도 사람들은 팔이 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fully 이게 완전히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범위를 못 돌고 있는 걸 어떻게 잡아낼 거냐. 아까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근지구력. 네. 그 다음에 근력. 이 3가지가 근기능을 하는 이 인덱스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잡아내서 그 점수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1000점은 아니고 10점 만점인데요. 근데 교수님은 한 9.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 직원들 중에도 9.1이 있고요. 저는 6.4입니다. 그래서 고칠 때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네. 대충 비슷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그 웰니스를 위해서 해야 되는 운동 있잖아요. 이런 운동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때 격렬한 운동도 해봤고 이렇지만, 지금 이 나이 돼서 돌이켜보니까 저는 격렬한 운동보다도 그냥 격렬한 운동하면 하루에 일과가 영향받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적인 운동을 저는 좀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명상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정적인 운동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우리가 개개인별로 이런 올바른 운동의 개념이 개개인별로 다른 건지, 또 그런 것들이 체크가 가능한지,
혹은 또 이런 피에트 같은 앱이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이 움직임 과학이 낯설기 때문에 네. 제가 저희 피에트와 함께 개발한 이 AI 베이스의 운동 측정부터 제공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운동만 봤을 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네. 제가 좀 조금은 걱정되는 사실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40대가 넘어가면 네. 연구에 의해서 네. 모든 사람은 1년에 1%씩의 근육을 손실합니다. 그것은 1년마다 3에서 한 5% 정도의 근력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매년. 매년. 네. 그리고 파워도 빠져나가요. 파워는 뭐냐면 우리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렇게 잘못 발을 짚었는데 빠르게 나를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능력. 네. 그러면 더 나가서 한 8에서 10% 정도는 근육 1% 손실 때문에 스피드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럼 얘기해 보면 걸음걸이가 느려지는 느려지는 겁니다. 거네요. 여기 지금 안 빠져들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네. 그러면 여기 안 빠져드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바르게 움직이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게 지금 연구 결과로는 맨몸으로 이 저항성 운동을 하게 됐을 때 아까는 리셋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40대 이후에 1%씩 이 손실되는 이 근육 손실량을 offset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offset 할 수 있는 겁니다. 민 대표님 얘기대로 언제든지 네. 내가 이것을 offset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그냥 끌고 가면 네. 나중에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희 나라가 지금 못 걸으시는 분이 150만 명입니다. 40년까지 2040년까지 300만입니다. 못 걷는다고요? unable to walk. 못 걷는 겁니다. 그러면 300만이 못 걷게 되면 네. 40년까지. 네. 이게 아산병원에서. 너무 놀라운. 이게 놀라운 게 아니라 이게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300만에 1대1로 요양사가 붙으면 300만의 요양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저희 피에트를 프로모션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시청자분들이 뭐라도 해라. 네. 뭐라도, 왜냐면 1%씩 지났는데 그렇네요. 내가 50이다. 그렇네요. 그러면 10%가 빠진 거고 근력이 30% 빠졌다. 네. 이게 지금은 뭐 이렇게 안 느껴지는 건지 모르지만 개인에게 제가 지금 불 살짝 끄고 이상한 멜랑콜리 음악 깔면서 요즘에 걸을 때 계단 오르갈 때 힘드시죠? 그러면 여기 걸려들 사람 많아요. 4050이 우리나라를 건강하게 네.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인데 네. 이게 건강하게 돼야 되기를 저는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이 모니터링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는 거는 우리에게 나 예전보다 20개를 앉았다 일어났다 했는데 쭉쭉쭉쭉쭉 떨어졌던 그 근력 근기능이 네. 4주 정도 나 이거 피에트 했는데 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쫙 가더니 이제 쭉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게 이 고객이 직접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친구한테 나 이렇게 근력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와. 그게 이제 자신감. 그렇죠.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스피릿. 그게 딱 나타나니까. 그렇기 자신감이 때문에 붙겠네요. 저는 네. 다른 걸 떠나서 몸 관리 꼭 하셔라. 1% 정도는 이뤄주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나중에 못 걷는다.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 같은 나이로. 네. 안 총장님하고 저 네. 같은 초등학교를 네. 나왔는데 70대 만났어. 네. 누구는 휠체어에 있고. 그때 맞습니다. 제대로 걸으면서 2층에 있는 중국식당까지 누가 잘 걸어가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벤츠를 타냐, 그렇습니다. BMW를 타냐보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늘 안 총장님의 네. 이 쇼를 보면서 네. 야, 피에트 사야 되겠다. 네. 그러네요. 이게 안 되더라도 네. 뭐라도 저는 뭐라도 하셔라. 맞아요. 뭐라도 하셔라를 맞아요. 꼭 지금 이 통계치는 맞아요. 거부할 수 없는 맞아요. 팩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얼바인 대학교도 웰니스 코칭 프로그램을 지금 전문가 양성 과정 개설하게 된 배경도 거기에 있고요. 왜냐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은퇴하고 한 40년을 휠체어에 앉아 다닐 수 없잖아요. 이게 건강하게 삶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 과정을 지금 만들었고 그것도 피에트 건강관리 앱이 또
현장 실무, 실습 이런 쪽으로 같이 하는 개념으로 지금 하게 됐고요. 피에트만의 차별화된 포인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피에트요. 이제 6월 1일 날 런칭을 했고 뭐 겸손하게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너무 복잡하다. 네. 너무 나한테 과하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앱의 문제인 것 같고 사실 혼자 자기를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네. 거기다가 앱까지 너무 힘들게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맞아요. 계속 이제 실패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얼마만큼 고객의 우리 사용자를 이해하고 거기에 개인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아주 쉽게 내가 원할 때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 UX, UI를 개발하려고 사용성을 많이 이제 개선을 했고요. 앞으로도 사실 저는 이제 이번이 처음 서비스 앱인데 서비스 앱의 그 매력은 계속 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 사용자님들의 데이터를 보면서 배워가면서 어떻게 해야 더 쉽게 직관적으로 결과를 볼 수 있고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도와드리는 게 저희 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훨씬 더 쉽게 나의 건강 결과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앱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저는 자산관리 쪽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자산관리 앱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상의 소비를 기록해서 그 차트로 보는 거랑 그냥 소비하면서 사는 삶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피에트를 썼을 때 가장 좋았던 게 그 아까 피차트라고 하는 네. 이게 자산관리 앱처럼 그냥 나의 이 건강이 매일매일 체크가 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움직임이 중요한데 난 이쪽은 지금 약하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올바른 운동 가이드가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쉽고 바로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몇 번 노력하니까 개선되는 게 뭐 점수로 보이잖아요. 차트로. 그래서 그런 게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또 자랑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데이터, 네. 기술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서비스에 인성이 없는 서비스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핏 매니저님들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핏케어를 해드리는데요. 물론 비대면이긴 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소통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자기만의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 뭐 AI 시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 자신도 기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의 휴먼 터치가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저희 서비스 다른 보험회사 대비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피에트에는 인문학이 녹여져 있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께 공동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학도 웰니스 코칭 전문가 양성 과정을 런칭했지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고, 이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고객 맞춤형 이런 당신의 일상을 늘 관리해주는 이런 웰니스 코칭 전문가가 사회에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두 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웰니스에 대한 어떤 꼭 말씀드려야 되는 이 포인트 혹은 강조하고 싶은 거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운동 전문가고 또 움직임을 얘기하고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현대 사회에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운동을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지도받고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게 한 50분, 1시간 운동을 위해서 막 1시간 또 운전해서 가야 되고 맞습니다.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고 너무 불편한 거죠. 네. 근데 현대 과학은 이제 한 10분에서 15분만 높은 질로 퀄리티 있게 움직이고 운동을 하게 되면 50분, 1시간 운동한 것과 결과는 똑같다고 얘기하고 네. 내가 꼭 해야 되는 1시간짜리 행사, 이벤트로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배고프면 점심 먹기 전에 바나나 먹듯이 간식 먹듯이. 예, 가볍게 운동을 해보자. 근데 이 피에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저에게 요청해 왔을 때 제가 그런 것들을 넣어드리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공중파에도 안 나가고 있고 꼭 운동은 그렇게 의식을 차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네. 솔직히 지금 안 총장님 옷, 민 대표님 옷 우리 이거 입고 10분 하면
이게 흥건히 젖을 정도의 땀은 안 나요. 네. 그러나 가볍게 젖어도 그것이 웰니스로 가는 첫 걸음이 아니겠냐. That's the first step. 그래서 너무 이것을 운동을 어려워하지 말자. 맞아요. 그리고 어려워하니까 이런 앱도 탄생하지 않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신의 상태가 이거니까 그러네요. 요만큼만 움직이세요. 이것만 움직여도 저희는 자신 있어요. 네. 웰니스로 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정신적인 웰니스, 사회적인 웰니스도 있지만 저는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고혈압, 당뇨를 아침에 체크하는 분이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혈당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네. 체크하는데 일단 이 앱으로 그거 우리 거 체크해야 돼요. 예, 자기의 근력, 근기능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고 기본으로. 사실은 피에트가 이 수면 상태, 더 나아가서 내 사이콜로지, 이 정신 상태 뭐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어플을 잘 활용하셔서 그냥 웰니스 이렇게 좀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오늘 10분, 15분만 투자하면 챙길 수 있는 네. 굉장히 현실적인 네. 내가 이것을 향상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여기 와 있다. 오케이.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일상에 그 스낵을 먹듯이, 네네. 간식 먹듯이 늘 체크할 수 있는 일상의 태스크로 지금 들어온 개념이라는 말씀을 했고요. 대표님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 이 웰니스, 웰빙, 이제 웰빙이라는 단어는 되게 오래 한국에 네. 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웰니스라는 건 약간 좀 더 통합적인 개념인데, 그곳 안에는 몸과 바디, 그 다음에 소셜, 사회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명상 같은 걸 하는 그런 어떤 스피리추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디멘션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스낵킹이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의미는 작고 소소하지만 내 일상생활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거거든요. 근데 그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야식을 피하고 간식을 좀 줄이고 과식을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접근보다는 조그마한 것들을 해봐. 오히려 저는 좀 약간 파지티브하게 이런 성취감을 주는 것을 저희 웰니스 우리 피에트가 목표로 잡았고요.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 이제 스며들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 키 메시지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건강함이 일상이 되는 이런 것을 저는 웰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작지만 내가 이룰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두 분 전문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이 웰니스 삶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골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골프하면서 배운 게 하나가 있다면 정확한 자세로 했을 때 공은 아주 멀리 나갑니다. 인생도 웰니스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똑같은 노력으로 남보다 10배 많아서 100배 넘는 우리 생활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얼바인 대학교에서 하는 우리 전문가 양성 과정에도 관심 갖고요. 또 누구나 건강한 삶, 웰니스 삶을 위해서 피에트 같은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신만의 피차트를 만들어가면서 간식을 먹듯이 쉽게 우리 삶이 훨씬 더 아름답게 꾸려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